안녕하세요. 리고의 사주 명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0간에 이어서 12지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12지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묘술해 이 12개 글자가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쥐가 12지지의 맨 앞자리가 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달리기를 하다가 소의 꼬리에 붙어 있다가 폴짝 뛰어내려서 1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동물의 발가락 수에 홀짝을 서로 교차하여서 배열하였다고 합니다. 홀짝은 다시 말해서 짝수는 음의 수, 그리고 홀수는 양의 수이므로 음양이 교체되게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짝수, 홀수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쥐가 맨 앞에 오게 되었는지 하면 쥐는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 수가 달랐다고 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4개인 게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장갑을 끼고 있지만 확실하게 4개인 게 보이시죠? 물론 발은 안 보이지만요. 네, 그래서 쥐는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 수가 달라서 이렇게 맨 처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과 양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맨 앞에 오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12지지를 공부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분 초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구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은 중급과 고급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초급 단계이므로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가져왔고요. 여러분이 당장 사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12지지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배열해 놨는데요. 이것 말고도 네, 자는 북쪽을 가리키고요.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건 참고로 먼저 아시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왜 이런 동물이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물론 순서대로 되었지만 음량이 교체되게 되었지만 왜 그 시간인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12지지는 연, 월, 일, 시 모두에 쓰이고 있어요. 올해 태어난 아기들은 경자 년이기 때문에 모두 GT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네, 축, 소띠가 되겠네요. 네.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은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인데요. 이때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각이고, 그리고 원래 12시가 보통 날이 바뀌는 걸로 알고 계신데 11시 반부터 다음날로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동경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11시에서 30분을 더해야지 확실한 자시가 된다는 것은 지난 1강과 2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시는 쥐가 가장 활동이 활발할 때를 자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얄미운 제리가 예쁘게 앉아 있네요. 다음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는 축시. 낮에 풀을 많이 먹은 소가 이 시간에 반출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의 인시. 호랑이가 가장 무서울 때라고 해요. 호환 마마의 호환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의 묘시.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묘해서 묘시라고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외웠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달에 아직까지 옥토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때를 묘시라고 합니다. 다음은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의 진시. 용이 날면서 강우를 준비할 때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외우기가 어려워서 7시 반, 9시 반을 진짜 출근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다음은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의 사시. 이때는 뱀이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서 사시에 배치했고요. 다음으로 네, 오시는 왜 말로 대표되었냐 하면요.
가장 음량 중에 양이 정점을 찍고 최고조를 찍고 이때부터 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땅을 달리고 있는 말, 땅은 바로 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의 대표로서 말이 이렇게 11시 반, 1시 반 사이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시,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인데요. 이때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지 풀이 재생하는데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는 양을 의미하는 미시. 다음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는 신시인데요. 이때 원숭이 울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시. 유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인데요. 하루 종일 모이를 먹던 닭들이 둥지로 들어가는 시간이라서 유시라고 합니다. 저는 또 재밌게 외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치킨 시켜달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밌죠? 다음은 술시.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가 술시인데요. 강아지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한창 짖고 있는 시간이라서 술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술을 마시기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시. 해시는 돼지가 가장 단잠을 자기 좋은 그런 시간이라서 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각 시간대별로 이 동물들이 왜 상징하게 되었는지 알아봤고요. 이 글자들은 연, 월, 일시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지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사주 분석에 곧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글자는 월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봤어요. 인묘진 이렇게 석달은 봄에 해당되고요. 사오미 석달은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인데요.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 글자 중에서 맨 처음에 오는 글자 있죠? 인, 신, 사, 해. 요 글자가 많으신 분들은 모두 양이기도 하고 활발하겠죠? 오른쪽 보시 설명이 있죠? 시작을 잘하고요. 그리고 역마살과 관련이 많아요. 역마살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돌아다니는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활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작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얼마나 명랑하고 활동적일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글자에 이렇게 인신사의 글자가 있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오, 묘, 유. 요 글자들은 모두 음인데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 글자에 모두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고 양쪽에 다른 글자들을 거느리고 있죠. 중심지 역할을 해요. 중심지 역할. 그래서 자기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도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매력이죠. 매력. 사람을 끊는 매력. 또 다른 말로 마력이라도 볼 수 있죠. 매력과 마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진술은 양이고 충미는 음이 되겠는데요. 모두 진술, 충미는 토에 해당되는 그런 오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토는 또 수용력, 포용력도 의미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진술, 충미, 토는 화개살과 관련이 있는데 화개살은 무슨 살이냐 하면은 어떤 끼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어떤 감추어진 양파 껍질과 같은 그런 끼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글자에 여러분 사주팔자 글자 아래쪽에 어떤 글자들이 많은지 보시고 여러분의 성격과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지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더보기란에 안내되어 있는 제 블로그에도 놀러와 주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